자, 우리가 체력이 딸린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애 키우다 보면 어느새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회사 다니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어느 날 문득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에서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날이 많았었고, 쌍둥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육아할 때 이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 생각이. 그럼 이 체력이 딸리지 않으려면 이 말을 좀 분해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체력이 딸린다 해서 이 체력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자, 알고 보니까 이 체력을 한자어로 표기하면 몸체 힘력이더라고. 몸이 쓰는 힘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력이 딸린다는 몸이 쓰는 힘이 약하다, 이거예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보면 이 체력이 딸리는 느낌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저도 그렇게 해서 극복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힘을 쓰는 원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37쪽의 세포로 이루어졌다. 자, 이거를 기본값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이 모인 게 뭐다? 조직이다. 우리 몸의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상피 조직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조직. 그리고 이 여러 종류의 조직들이 모여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관이라고 한다. 신체 기관. 우리가 심장이나 뇌나 장이나 간이나 이런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쉽게 얘기해서, 심장은 하나의 기관이고 그 안에는 근육세포, 혈관세포, 신경세포, 결합조직세포 같은 다양한 세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포들이 모인 게 뭐예요? 조직이다. 심장 조직을 만들고 그 심장 조직들이 합쳐서 펌프지라는 심장 하나의 신체 기관을 구성한다. 어려운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만들더라. 그리고 그 기관들이 모여서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한다.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다. 하나도 안 어려우니까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기관들이 시스템적으로 작동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계다. 순환계, 호흡계, 내분비계, 근육계 우리 이래 들어봤잖아요. 서로 역할이 다른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몸을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축구랑 똑같아요. 미드필더와 공격, 수비, 골키퍼 각자 포지션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하나의 팀으로서 승리라는 목표를 향해 움직이듯이 우리 몸의 기관들도 이 시스템, 하나의 목적을 두고 움직이더라. 내가 좀 더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소화계라고 했을 때 소화계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영양분을 뽑아서 우리 몸에 보내주는 거예요. 입은 뭐예요? 우리 입은 음식을 잘게 부수고 식도는 음식 이동시키고, 그럼 위는 뭐예요? 맞아요. 위산과 효소로 음식을 녹입니다. 그죠? 그럼 소장은 뭐래요? 소장은 그 녹인 음식을 영양소로 흡수한다. 그리고 마지막 대장은 뭐예요? 그 남은 찌꺼기들을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 각자 역할은 달라도 서로 도우면서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하더라. 자, 이쯤에서 정리. 우리가 먹은 음식을 영양분으로 꺼내서 우리 몸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소화계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이루는 애들이 입, 식도, 위 같은 기관 친구들이다. 그리고 그 기관을 이루는 것이 조직이고 그 조직들을 이루는 것이 세포들이다. 아니, 호남아, 이 체력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니까 그 체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 몸이 쓰는 힘, 여기서 우리 몸은 뭔데? 방금 알아봤듯이 세포잖아요. 그죠? 우리가 위가 망가지면 소화가 잘 되나요? 아니, 당연히 안 되지. 이거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다 알아요. 그죠? 뭘 알 수 있어요? 이 소화계라는 시스템이 잘 작동하려면 이 소화계를 이루는 이 기관 중에 단 하나만 작동이 안 돼도 몸에다가 에너지를 잘 못 보낸다.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위는 뭔데, 위는? 우리 세포들의 총합이잖아요. 그럼 이 세포들이 건강해야, 즉 세포들이 에너지를 잘 받아 써야 우리가 말하는 이 체력, 육아든 일이든 뭐든 간에 할 수 있더라. 그럼 체력이 딸린다 무슨 말이에요? 몸에 에너지는 많은데 세포들이 잘 못 받고 있거나 진짜 몸에 에너지가 없거나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할 게 딱 나오잖아요. 이 세포들이 에너지를 잘 받아서 쓸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그 환경을 세팅해줘야 되더라. 그러니까 호남아,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걸.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진짜 딱 하나만 더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아는데 진짜 딱 하나만 더 알아봐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 세포들이 에너지를 쓰는 방법을 진짜 속성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은 바로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은
연료야, 연료. 그걸 진짜로 전기처럼 바꿔주는 공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다. 에너지 발전소. 이 에너지 발전소가 ATP,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형태로 세포가 바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줘요. 이게 진짜 우리 세포가 쓸 수 있는 에너지예요. 자, 이 ATP가 나오니까 조금 짜증나려고 하죠.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미토콘드리아는 그냥 공장이고요. ATP는 공장이 찍어내는 에너지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체력의 핵심. 그럼 이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가 뭔가요? 자, 첫 번째 재료로 뭐가 있냐면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 등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뭐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에요. 자, 탄수화물 분해된 게 포도당, 지방 분해된 게 지방산, 단백질 분해된 게 아미노산입니다. 이 친구들은요, 에너지 발전소에 들어가는 연료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산소예요, 산소. 여러분, 에너지 만들 때 연료만 있으면 되나요? 안 되죠. 자동차에 기름만 넣고 점화가 안 되면 가요? 안 가요. 그죠? 똑같아요. 미토콘드리아가 연료가 아무리 많아도 그 불을 지필 수 있는 산소가 꼭 필요하다. 물론 산소 없어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쌓여요? 맞아요. 젖산이 쌓여요. 자, 축구 선수들은 공감을 할 겁니다. 스프린트 한 50m 이상 하면은 젖산 빡 생기죠. 그죠? 왜 그래요? 내 근육이 필요한 산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뭐가 쌓인다? 젖산이 쌓이더라. 자, 그렇게 젖산이 쌓이고 다리 뭉치면 자기 플레이 나와요? 절대 안 나오지. 그래서 운동선수에게 체력이 좋다라는 건, 이 체력이 좋다라는 건 얼마나 젖산이 잘 쌓이느냐, 안 쌓이느냐, 혹은 젖산이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로 결정된다. 그리고 유산소에서 무산소로 넘어가는 이 구간을 우리가 젖산 역치라고 하는데, 이 젖산 역치 구간을 높이면 당연히 체력적으로 유리하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체력이 좋으면요, 판단력이 올라가고요. 판단력이 올라가면 축구 당연히 잘 됩니다. 이거는 뭐 축구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뭐 육아든 집안일이든 요식업이든 다 똑같다. 이 판단력이잖아요. 그죠? 이 젖산역치 올리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게 제가 정말 많이 추천드리는 존투 트레이닝. 이 존투 트레이닝은 이전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 영상을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 음식만큼 이 산소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자, 왜 산소가 있어야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럼 이쯤에서 이제 궁금증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영양소만큼 산소 운반이 중요하네?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산소가 잘 운반되는데? 그죠? 자, 이거는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입이나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 산소가 우리 폐로 가요. 그래서 이 폐에서 산소가 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적혈구에 붙어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몸은 37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세포가 뭐다? 적혈구다. 25쪽이. 적혈구. 이 친구들은요, 세포 안에 핵이 없어. 그래서 분열을 못해. 복제를 못해요. 대신에 이 친구들은 핵 말고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에는 산소를 붙잡을 수 있는 손 같은 부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손 중심에 있는 게 뭐다? 바로 철분이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철분. 자, 조금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헤모글로빈은 글로빈이라는 단백질 4개와 할렘 그룹 4개랑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 다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 필요 없어 다. 한마디로 철이 없으면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할 수 없다. 간단해요? 간단해. 그럼 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은 그렇게 간단하게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배부름을 일러주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발견됐을 때 다이어트계에서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야, 이거 주사기로 렙틴 몸에다가 넣으면 다이어트 끝이네? 배가 안 부르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렙틴 저항성이 생겨버렸어. 렙틴이 몸에 아무리 많아도 반응을 안 해, 반응을.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아프지 않은데 철분 하나 때문에 병원 가서 피 빼기 정말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평소에 잘 먹고 있는데도 쉽게 필요한 분들이거나, 자, 운동을 하면 유독 다리가 무거우신 분들, 그리고 뭐 집중력 유지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미토콘드리아에게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철을 따로 섭취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더라. 아니, 이렇게 음식이 풍부한 세상에 영양 결핍이 말이 돼?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너무 풍부해서 현대인의 영양 결핍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기능의학의 선구자 하버드 대학의 마크 하이먼 박사님이십니다. 자, 이분의 말에 따르면 인간이 경작을 하고 나서 오히려 영양 결핍이 심해졌다고 말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수렵과 채집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인간이.
그럼 자연스럽게 그 기후에 맞는 어떤 다양한 음식을 먹었겠죠. 뭐 과일도 따먹고 고기도 먹고 뭐 생선도 잡아먹고. 그래서 실제 그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인간의 모습이 몸도 좀 더 크고 오래 살았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정말 많이. 물론 초반 생존율은 경작을 하는 게 더 유리하겠지. 기본적으로 음식이 잘 공급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똑같은 음식을 너무 자주 먹어. 우리도 지금 똑같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한 2주일 동안 먹은 메뉴를 생각해 보세요. 거의 비슷한 메뉴만 먹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음식이 풍부해지고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음식이 결정되다 보니까 오히려 영양 불균형이 심하다라고 하이마우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1번은 무조건 수면이에요.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거 수면. 이거를 잘 주무셔야 우리 장기나 이런 신체 기관들이 재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2번이 뭐냐면 음식이에요. 음식. 질 좋은 음식. 충분히 섭취해주고 그래도 내가 부족하다 했을 때 활동에 필요한 영양소를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거를 권장하는데 뭐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뭐 종합 비타민 있고요. 오메가3 있고 뭐 마그네슘 있고 뭐 프리바이오틱스 뭐 유산균 있겠죠. 그다음에 여러 이제 종류의 비타민 그리고 뭐 철분, 글루타치온 이 밖에도 더 많죠. 그래서 저도 제게 맞는 영양제를 섭취해주고 있습니다. 마크 하이먼 박사님 이론을 더해서 엘리자베스 블랙번 노벨 의학상 받으신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세포 건강의 핵심은 3가지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뭐예요? 맞아요. 인슐린 저항성, 염증, 그 다음에 산화 스트레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산화 영양제 먹고 해독에 돕는 글루타치온 같은 거 꼭 먹고 그리고 이런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 같은 경우에는 영양제보다 일반 식사가 더 연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줄이고 특히 밀가루 웬만하면 정말 안 먹습니다. 글루텐이 염증이랑 연관이 진짜 많으니까.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어떤 약사분들이나 의사분들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섭취하라는 게 달라요. 이거랑 먹으면 효소가 어쩌니 저쩌니 흡수율이 어쩌니 해서 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무조건 정답이다 이건 아니다. 하지만 11년 동안 공부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13년 동안 프로에서 일관된 퍼포먼스를 낸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먹었고 효과를 봤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세포들이 에너지를 쓰는 원리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체력이 딸린다를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자, 이름이 루틴 올인원 앤 아이언 멀티 비타민인데요. 이거를 뭐 처음부터 먹은 건 아니고 올해 들어서 한 3월 달부터 먹고 있어요. 이 종합 비타민의 접근성이 좋아서 먹어봤는데 저는 좀 만족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건강을 지키는데 철분이 꼭 필요하죠. 근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각종 미네랄이나 뭐 비타민들도 정말 중요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비타민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는 것들은 꼭 외부에서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하나씩 챙겨 먹기가 솔직히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시간 맞춰서 매일 어떻게 막 고기 먹고 양배추 이거 힘들다고. 물론 되는 분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멀티비타민 안에는 적절하게 들어있어서 챙기기가 정말 간편합니다. 이게 한 봉지에 있으니까 되게 간편하더라고. 철분은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되지 않나요? 알죠. 그거 알지. 근데 우리가 타이머 맞춰놓고 몇 시내 이거 먹자. 몇 시내 이거 먹자. 이거 할 수 있냐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거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그런 부지런함이 없다면 최선이 안 되더라도 차선으로 하는 게 꾸준하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산소 공급에 도움되는 철분 흡수 잘 되게 철분 흡수에 도움되는 비타민 C도 같이 먹으면 좋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괜찮다고 느꼈던 건 비타민 B군, 뭐 엽산, 비오틴 이런 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쯤은 이런 것들이 다 비타민 B군이고 비타민 B군 하면 뭐가 떠올라요? 맞아요. 뭐 피로 회복이나 활력, 에너지 이런 게 다 비타민 B군들이 대부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걔네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비타민 B군은요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B1에서 B12까지 빠짐없이 먹어야 좀 효과를 볼 수 있더라고. 내가 모르면 몰랐지 이거를 알면요 알아서 챙겨 먹게 되더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자 오메가3랑 밀크시슬인데 웬만하면 우리가 오메가3는 다 먹잖아요. 밀크시슬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양소인데 오메가3 흡수에 도움되는 비타민 E도 어디에 들어있다? 같이 들어있다. 우리가 일일이 이거 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속성으로 말씀드려 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는데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B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B2, B3, 그 다음에 산화 환원 효소 활성에 도움되는 몰리브덴, 그리고 이제 뼈를 만들고 에너지를 생성하고 또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망간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운동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도 꼭 챙겨야 되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 그냥 몸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기본. 우리도 모르게 편식을 하고 있으니까 꼭 이걸 챙겨줘야 돼. 근데 나에게 최적화된 영양제를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맞춰서 먹는다? 아마 그 정보를 얻는 시간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아. 왜 그러냐면 연구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먹냐면 3주 먹고 일주일 쉬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철은 그 축적형 미네랄이라고 그래서 하루하루 조금씩 채워지거든요. 한마디로 꾸준히 일정 시간 복용하고 잠시 쉬어도 효과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 먹어도 상관없긴 한데 처음 드실 때는 몸에 너무 부담이 가지 않게 주기적으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장기적으로 복용을 했을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철분을 매일 이제 좋다고 해서 매일 먹으면 어떤 변비나 속쓰림 같은 부작용이 올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3주 먹고 일주일 회복기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처음에 먹었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게 조정하시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세 번째는 흡수율인데 우리가 하루에 먹는 철분 중에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건 한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하루 걸러 먹는 게 매일 먹는 것보다 흡수율이 더 높았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양소가 절대적으로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내 몸에 맞는 걸 찾아가는 게 핵심이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지금 실제로 먹고 있는 철분이 함유된 이 종합 비타민 설명을 드렸고, 만약에 내가 지금 체력이 딸리시는 분은 철 결핍으로 산소 운반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 루틴 올인원 앤 아이언 멀티비타민으로 하루에 한 포만 먹으면 돼요. 한 2주에서 3주 정도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운동선수분들이 드시고 계시고, 꼭 운동선수분 아니더라도 많이들 드시고 계세요. 자,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아래 고정 댓글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무려 51% 할인가로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산소 운반 능력을 보다 저렴하게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들 때 필요한 산소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수분입니다. 사실 수분은요, 미토콘드리아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사의 기본적인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경.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뭐예요? 운동장이다. 기본 중에 그냥 기본. 완전 기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고 움직이는 걸 축구 경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몸속에 있는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선수예요, 선수. 그리고 이 선수들이 뛰어야 골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선수들만 있다고 경기에서 이길 수가 있냐고. 없다고. 없어. 전술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산소다, 산소. 산소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선수가 있어도, 영양소가 있어도 경기를 잘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전술을 짜고 지시하는 감독님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효소예요, 효소. 효소는 우리 몸속 대사를 조율하는 감독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골을 넣는 공격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미토콘드리아다. 이 친구가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 우리가 말하는 체력이 그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모든 게 어디서 일어난다? 운동장에서. 우리 몸으로 치면 물, 수분 위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더라. 물이 없으면 경기 시작 못해요. 운동장 없으면 경기 어떻게 해? 그래서 수분은 기본 중에 그냥 진짜 기본이에요. 우리 모든 활동이 시작되는 배경이다, 배경. 우리 신체의 70% 이상은 물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신생아, 성인 남성, 성인 여성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60% 이상은 수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부족하면 에너지는 충분한데 힘이 안 나는 느낌을 받아요. 또 쉽게 지치고 짜증도 나고요. 집중도 잘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죠. 모든 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하는 일이거든, 결국. 근데 세포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먹는 그 물 있잖아요, 물.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물. 이 물은 그냥 단순히 수분이 아니라 모든 활동이 벌어지는 운동장이다, 배경이다, 무대다. 수분은 얘는 그냥 나예요, 나. 너무 철학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게 사실인데 어떡해. 저도
그래서 하루에 물을 진짜 좀 자주 먹습니다. 흔히 우리가 물 2리터 마셔야 된다는 말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초 수분 섭취량이고, 유럽의 EFSA나 미국의 NAS나 일본의 국립영양연구소, 건강연구소 공신력 있는 기관에 따르면 본인 체중 곱하기 30에서 35리터라고 말합니다. 저는 72kg니까 최소한 2.1에서 2.5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우리가 이론을 알기 위해서 알아본 거고, 실제로는 저는 그냥 3, 4리터 먹어요. 운동도 좀 많이 하고, 또 요즘에는 되게 폭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내 삶의 변화가 중요하잖아. 실천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좀 중요해요. 뭐냐면 전해질 균형은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분 흡수에는 전해질 균형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전해질이 있어야 물을 제대로 흡수합니다. 특히 이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소장에서 수분을 끌어들이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소금을 아주 약간 타서 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뭐냐면 천연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반 정제염, 맛소금 이런 거는요, 거의 100% 나트륨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쓰기에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히말라야 소금이나 죽염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드림 천연 미네랄 소금을 제일 좋아하는데, 저도 정말 여러 가지 소금을 먹어봤지만 그게 제일 맛도 괜찮더라고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체력이 딸린다의 체력은 몸이 쓰는 힘을 의미한다.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ATP라는 에너지를 만든다. 핵심은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들 때 필요한 게 영양소, 산소, 수분이 있더라. 근데 이 현대 사회에서 오히려 영양 불균형이 심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좋겠다. 또 산소가 잘 공급될 수 있는 내 몸 상태를 만들고,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 뭐다? 수분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섭취하자. 뭐 하면 돼요? 잘 자고요. 음식 잘 먹고, 바쁘다고 패스트푸드 때우지 말고, 그러니까 부족한 영양소 채워주고, 귀찮아도 물 좀 충분히 먹자. 시간 남으면 가벼운 운동도 좀 하고. 이론이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엄청 간단해. 엄청. 저도 지금 애를 키우고 있지만 우리가 애 키우면 잘 키우고 싶잖아요. 나보다 더 잘 컸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려면 다른 거 없고 일단 좀 내가 좀 건강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 쇼펜하우어도 얘기하잖아요. 행복의 90%는 건강이다. 내가 행복해야 우리 애도 행복하다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알아봤지만 그 가보르마트 정신과 의사분이 얘기했잖아요. 아이의 자율신경계는 부모의 정서가 그대로 각인된다고, 그죠? 제가 행복해야 우리 애도 행복하고, 여러분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먼저 제가 행복하게 강의를 해야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일단 내가 좀 행복해져. 내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구독을 눌러놔야 돼요. 그래야 제 행복을 여러분들이 봤죠. 그죠? 앞으로 보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습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